입양 아동들의 권리를 보호하자는 목적에서 만들어진 입양특례법. 하지만 지난 8월 개정된 법 시행 이후 오히려 입양률이 낮아지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나면서 입양특례법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경기 광명갑 국회의원 백지현입니다. 지난 8월에 개정된 입양특례법이 시행된 이후에 법을 취지하는 다르게 오히려 버려진 아이가 늘고 있습니다. 입양된 아이가 줄어드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입양을 막는 입양특례법, 현실적인 사정을 고려해서 재개정이 필요합니다. 입양 허가제로 인한 영아유기 예방 및 장애아동의 국내 입양을 촉진하고자 하는 이 법안은 장애아동의 국내 입양과 국외 입양을 동시에 추진하도록 하고 청소년 한부모의 동의 시 출생 일주일 이내에도 입양 가능하도록 하며 입양기관이 가족관계 등록 창설 절차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입양특례법은 입양아에 대한 요건, 그리고 입양 절차를 정한 법이고 입양아에 대한 권익을 어떻게 보호할 거냐는 것이 정해진 것이 입양특례법이죠. 지난 8월 달에 개정이 되면서 입양아에 대한 내용들을 좀 더 정보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하는 것이 국가 책무로 늘어나면서 했죠. 그래서 우선 출생신고를 하게끔 돼 있고 입양할 때는 법원 허가를 받아서 가정법원의 판사의 판결을 받아서 하게끔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숙려기간 생모애를 낳고 일주일 동안은 자기가 데리고 있으면 생각할 수 있는 숙려기간을 주게끔 만들어져 있고 가능한 국내 입양을 원칙으로 삼는 그런 제도로 좋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고쳐진 건 틀림이 없죠. 지금 이미 통계수적으로 작년 8월 이후와 이전에 많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전에 입양기간이 몇 개 있더니 지금 절반 이하로 확 줄었어요. 한 60%, 60 내지 70%가 줄어버렸거든요. 그럼 그 일은 지금 어딘가 버려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법의 취지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현실과 동떨어지면 그 법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이죠. 청소년 미혼모들이 자기가 애를 낳았다는 사실을 낳았다는 사실을 숨기고 싶겠죠. 그래서 출생신고를 우선 거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와 관련돼서 애들을 한 일주일간 숙려기간이 있게 돼 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있을 곳이 없는 것도 있고요. 또 뭐 장애아 같은 경우는 장애에 대한 편견들도 갖고 있는 것이 또 우리 현실이고 빨리빨리 진행해야 할 부분들을 시간을 길게 가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문제점이 나서 현실과 괴리가 크다는 데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 영아유기 사건은 총 132건, 2009년에 비해 2배가 넘게 늘었는데요. 이렇게 영아유기가 늘어난 데에는 입양특례법도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행법에 의하면 입양을 위해선 출생신고 후 7일간의 입양 숙려 기간을 갖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혼모 등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친생부모의 입장에선 아이의 출생신고가 쉽지 않은 상황. 이런 사정 때문에 개정된 법이 시행된 지난해 8월 이후 공식 입양 의뢰 수가 눈에 띄게 현저히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서울 관악구 난곡동에 위치한 주사랑 공동체 교회. 지난 2009년 국내 최초로 베이비박스가 설치된 곳이기도 합니다. 베이비박스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아이를 키우지 못하는 부모들에게 아이를 유기하는 대신 이곳에 맡기고 가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아기 보호소인데요. 추운 겨울, 거리에 버려지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하게 아이들을 구조하고 있다는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된 입양특례법 시행 후 베이비박스에 버려지는 아이들의 수가 급격히 늘었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베이비박스에 어느 정도의 아이들이 들어오고 있나요? 그래도 그전에는 그래도 좀 띄엄띄엄 들었거든요. 근데 요즘 들어서 막 쏟아져 들어오는 것 같아요. 20명이 넘게 1월 달도. 교회에서는 아이들이 베이비박스에 들어왔을 때의 상태와 특징 등을 꼼꼼히 기록해뒀는데요. 일지에 의하면 버려지는 아이들의 70%가 청소년 미혼모의 아이들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미혼모의 경우 부모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지 않고
아이를 홀로 낳는 경우가 많아 양육 또는 입양이 힘든 상황이 많은데요. 성인보다 청소년 미혼모의 영아유기 사례가 더 많은 이유입니다. 청소년 미혼모가 영아유기라는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지 않기 위해선 입양기관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10대의 미혼모들이 극단적인 그 아이들을 유기하지 않으려고 하면 그 입양기관에 많이 도움이 필요하죠. 그 아이들은 1시간이 급하거든요. 그런데 뭐 한 달 있다고 그래, 2달 있다고 그래, 그러면 아이들 버릴 수밖에 없죠. 제가 베이비박스를 설치했지만 이제 근본적으로는 베이비박스가 없는 나라가 좋잖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베이비박스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입양아의 권리 보호를 위해 만들어졌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입양특례법. 진정한 입양아 보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고민해봐야 할 때입니다. 네, 우선 장애아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장애아와 관련 애들은 국내 입양을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지금은 국내 입양을 진행했다 안 됐을 때 해외로 보내게 돼 있는 것을 국외나 국내를 한꺼번에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틀을 바꿔주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숙려기간을 7일 동안 줘야 되는데 숙려기간 7일 이내에도 입양이 가능, 입양을 보낼 수 있게끔 근거를 만들어주고, 그다음 미혼모, 특히 청소년 미혼모가 와서 출생신고를 꺼리는 애들은 그 입양 기간이 가족관계부를 창설시켜서 보낼 수 있도록 하는 틀을 만들어주라는 것이 세 번째고요. 네 번째는 지난 8월달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1000여 명의 애들이 있는데 걔들도 출생신고 없이 그 입양 기간이 가족관계를 창설시켜서 입양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뒷받침 아마 넣어서 해야 된다. 이런 4가지 사항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분들 일맥 주장하는 부분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게 현실과 좀 동떨어지고 그렇게까지 가는데 시간이 좀 필요한데 그 시간을 기다릴 수가 없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애들가 버려지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우선 시설들을 대폭 보완을 해서 그 미혼모들이 좀 애를 편하게 낳을 수 있게끔 틀을 만들어주고 낳았을 때 일정 기간 보호를 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줘야 돼요. 미혼모들에 대한 그 복지, 특히 청소년 미혼모에 대한 것을 시설 학종시키고 보호하려면 예산도 필요한 것이고 기간도 같이 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이건 보완이 돼서 그런 대책들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자기가 낳은 애를 자기가 키우는 게 제일 좋죠. 생모가 키우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미혼모가 그걸 하나의 부담으로 되고 키우기를 원하지 않는다면은 국내 입양을 추진해야 할 것이고 국내 입양이 안 됐을 때 해외로 보내는 이런 순차적인 절차로 혜택도 미혼모가 키우겠다면 키울 수 있게끔 뭔가 국가가 보조를 더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런 부담들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해준다면은 입양아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함께 해가야 될 것이다. 아마 사회에 대한 그런 부분에 인식 폭이 넓어질수록 입양아가 계속 좀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입양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면 장애아동의 국내 국외 입양이 동시에 추진되며 청소년 한부모의 아이는 입양기관이 가족관계 등록 창설 절차를 대행할 수 있으며 출생 후 7일 이내에도 입양이 가능해집니다. I close my